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40회차 EPL 분석 및 성공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8경기고요 이번 회차에서는 리버풀 경기가 제외가 됐습니다. 최종 픽은 금요일 오후에 배당이 나오게 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합픽 배팅 내용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있으니 영상 마지막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16위 웨스트햄과 14위 토트넘 경기인데요. 웨스트햄은 직전 경기 벌리 원정에서 3대0 대패를 했고, 토트넘은 셰필드와 홈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투표율은 웨스트햄 패배 65.4%고요 웨스트햄의 최근 5경기 전적을 보면 1무 4패, 굉장히 좋지 않네요. 토트넘은 1승 1무 3패입니다. 두 팀 다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웨스트햄은 3연패, 2연패 중입니다. 웨스트햄은 파비안스키와 란지니 선수가 부상이고요. 지난 경기 웨스트햄은 야르몰렌코 선수가 교체로 나왔고, 란지니 선수도 교체로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야르몰렌코 선수와 란지니 선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높게 평가를 하고 웨스트햄에 있어서 중요한 선수로 보이는데, 이 두 선수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좀 교체로 나왔던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웨스트햄이 만약 이 두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선제골을 넣었다면 벌리가 고전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지난 벌리전 웨스트햄 너무 좋지 않았고, 알레르 선수만 준수한 활약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세트피스 수비는 너무나도 불안했고, 상대를 제대로 마크하는 선수가 없고, 공을 쳐다만 보고 거의 노마크 상태로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토트넘은 다이어가 중앙수비수로 나왔었는데요. 베르통어는 복귀 가능한 것으로, 이번 경기 복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로셀소가 선발 출장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오버래핑도 좋았고, 특히 이 데스크라인, 이 데스크라인이 살아나는 모습, 특히 알리, 그 중에서 알리가 최근 경기에 뛰면서 부상 이후에 폼이 안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지속적으로 경기에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경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모우라도 교체 출전 후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나 한 골차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알리를 교체했던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수비진이 전체적으로 크로스를 쉽게 허용하고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잦은 산체스 등 수비적으로는 토트넘이 불안해 보입니다. 두 팀 경기는 둘 다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그나마 토트넘은 로셀소가 복귀를 했고 데스크라인이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웨스트햄이 경기력이 자체가 아무리 안 좋더라도 그 가장 안 좋았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무리 홈에서 좋은 변리여도 3골 차로 웨스트햄이 졌다는 부분은 웨스트햄이 정말 얼마나 경기력이 안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율은 생각보다 토트넘 쪽으로 몰리진 않았어요. 웨스트햄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 저는 토트넘에 그래도 70% 이상으로 예상을 했는데 65.4%로 생각보다는 낮은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토트넘이 원정에서 좋지 않은 부분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 단통은 토트넘을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원정에서의 토트넘이 좋지 않고 소비적으로 토트넘이 불안하고, 웨스트햄의 야르몰렌코, 알레르, 안데르송 등 홈에서 웨스트햄에 한방이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맨유전처럼 이길 가능성도, 선제골을 넣는다면 이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웨스트햄의 승패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9위 본머스와 8위 울버햄튼 경기인데요. 본머스는 직전 경기 뉴캐슬에게 2대1로 패배를 했고, 울버햄튼은 아스톤빌라를 2대1로 이겼습니다. 투표율은 무승부의 40.8%입니다. 본머스는 최근 5경기 1승 2무 2패, 울버햄튼은 2승 3무로 리그에서 울버햄튼은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승부의 빈도를 봤을 때 역시 무버햄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머스는 킹이 EPL 부상자 명단을 봤을 때 킹이 부상이라고 합니다. 프레이저는 경미한 부상인데 울버햄튼 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울버햄튼은 트라오레가 부상인데 본머스전에는 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머스는 지난 경기 프레이저의 강력한 중거리, 그리고 킹과 윌슨의 호흡이 좋았고요. 두 선수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본머스는 뒷공간 침투와 약속된 세트피스로 인한 선제골도 좋았고, 역습에서는 역습을 할 때 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좀 스피드가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을 내리면서 좀 안정적인 그 수비, 그리고 또 역습에 의한 한방,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본모스는 상대적으로 비슷한 팀이거나 약팀과의 경기에서는 라인을 조금 강팀과의 경기보다는 올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공격 가담을 굉장히 많이 하는 본모스이기 때문에 뒷공간을 노출을 하고 클리어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 그리고 아담 스미스의 실수 등 수비적으로는 오히려 강팀과의 경기보다 더 불안해 보입니다. 울버햄튼은 조타와 트라오레가 좋았고, 도어티, 무티뉴도 다 좋았습니다. 특히 히메네스는 너무나도 좋았는데, 내려서 볼을 받아주고 골 결정력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존에 울버햄튼의 경기가 잘 안 풀릴 때,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경기가 이제 좋지 않았는데,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그 경기 히메네스의 움직임과 경기력은 좋았는데 항상 결정력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보여줬는데, 지금 최근 울버햄튼이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는 건 히메네스의 그 골 결정력이 살아나고 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베스의 중거리도 좋았고요. 도어티 선수 오버래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오버래핑으로 인한 공격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로 인한 뒷공간을 많이 내주고, 또 울버햄튼이 3백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3백은 상대적으로 다른 4백보다는 측면에 대한 허점이 있는데, 그 측면 공간을 윙백이 다 커버를 해줘야 돼서, 그 부분에서 도어티가 좀 공격적으로 하면은 그 공간을 커버하기에는 그 공간을 많이 노출하는 부분을 보여줬고요. 또 중앙 공간을 좀 노출되어 있는, 그러니까 중앙 공간을 좀 상대에게 내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분위기가 좋고, 히메네스, 트라오레, 조타의 좋은 플레이 등 경기력이 우세한 울버햄튼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중앙 공간을 자주 내주는 점, 그 부분을 중앙을 내주게 되면 결국에는 슈팅 찬스를 상대에게 내준다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 부분은 3백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자주 내주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머스는 프레이저 등 중거리 슈팅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있어서 울버햄튼이 고전을 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또 울버햄튼이 원정이기도 해서 이 경기 무거햄튼답게 그냥 무승부로 예상을 했습니다. 세 번째 경기 6위 아스날과 19위 사우스햄튼 경기인데요. 아스날 레스터 원정에서 2대0 패배, 사우스햄튼은 에버튼에게 홈에서 2대1로 졌습니다. 투표율은 아스날 승리의 83.9%고요. 아스날은 최근 5경기 1승 2무 2패, 사우스햄튼은 1무 4패입니다. 둘 다 좋은 분위기는 아닌데 사우스햄튼이 너무 안 좋고, 아스날은 좋지 않은 최근 성적에 비해서 순위는 그래도 높은 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세바요스와 자카가 부상인데, 세바요스는 사우스햄튼전에는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날은 지난 경기 베일리는 오버래핑이 괜찮았고 3백으로 나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라카제트와 오바메양, 외질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카제트와 오바메양의 투톱이 넓게 좀 벌려주면서 그 공간들을 수비를 이끌어내면서 그 공간들을 선수들이 이선 선수들이 침투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 부분은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압박에 좀 약한 모습과 빌드업 시 수비 라인이 굉장히 낮은 지점부터 좀 빌드업을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위험한 지역인데, 그 부분에서 패스 미스도 많아서 위험 지역에서 상대에게 볼을 내주는 모습들은 좀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사우스햄튼은 레드먼드, 잉스, 로메오가 좋았고, 부팔은 역시 개인 능력이 좋았습니다. 제네포 선수를 활용해서 측면을 넓게 활용하는 그 모습들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세트피스에서의 수비는 불안하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아스날이 좀 유리해 보입니다. 외질이 이제 출전을 하고 나서부터는 아스날 분위기가 좋고, 오바메양의 한방에 있는 아스날이 세트피스가 불안한 사우스햄튼 상대로 세트피스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아스날이기 때문에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투표율이 물론 아스날이 강팀이고 사우스햄튼이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투표율이 너무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는 너무 몰리면 또 부러질 확률이 있어서, 또 사우스햄튼은 압박이 좋고 아스날은 압박이 약한 부분, 그런 부분에서 승패와 승무중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홈에서 아스날이 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초안픽은 아스날의 승무, 투픽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 11위 브라이턴과 2위 레스터 경기인데요. 브라이턴은 맨유 원정에서 3대1 패배, 레스터는 아스날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투표율은 브라이턴 패배의 72.3%고요. 브라이턴은 최근 5경기 3승 2패, 레스터는 4승 1패입니다. 두 팀 다 좋고 특히 레스터는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은 코놀리가 부상으로 보이고 레스터는 메디슨이 부상인데 브라이튼전에는 복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이튼은 지난 경기 코놀리가 좋았고 크로스와 점유의 적절한 조화, 그리고 그러한 공격 형태가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비적으로는 오버래핑으로 인한 측면 공간을 노출했고 빌드업에서 조금 불안한 부분, 그리고 수비진의 스피드가 조금 빠르지 않은 부분, 그리고 크로스를 쉽게 허용하는 문제들이 보였습니다. 레스터는 페레이라가 오버래핑이 정말 좋았고 높은 위치까지 자신감 있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레스터는 전체적으로 상대가 강팀일 경우에는 은디디와 차우드리의 그 투볼란테, 약팀일 경우에는 은디디의 1볼란테 형태로 나오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레스터가 상대에 대해서 분석도 잘 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 안정감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페레즈는 시즌 초에 비하면 너무 잘하고 있고 압박도 강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틸레망스의 슈팅력과 바디의 결정력은 말이 필요 없어 보이고, 이 경기는 상대 전적으로 레스터가 너무 우세하고 브라이턴은 최근 5경기 무승부가 없다는 점, 그리고 레스터의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점, 코놀리가 부상이라는 부분에서 브라이턴의 단독패 예측합니다. 브라이턴이 홈에서 좋고 레스터가 4연승 중이어서 5연승을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레스터 최근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5연승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5번째 경기 15위 에버튼과 20위 노리치 경기인데요. 에버튼은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2대1 승리, 노리치는 와포드에게 홈에서 2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에버튼 승리의 78.2%고요. 에버튼은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 노리치는 1무 4패입니다. 노리치는 최근 승리가 2달 전 맨시티전이었고 그 이후로 2달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이 경기 큰 분석이 필요 없어 보이고 한 명이 퇴장당한 꼴찌팀 와포드 상대로 2대0에게 패배를 하면서 노리치는 꼴찌가 됐습니다. 수비와 미드 간격은 너무나도 넓고 그로 인한 그 공간을 중앙에 수비와 미드 사이에 그 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편이고 위험지역에서 실수, 그리고 또 압박을 팀 전체가 하는 게 아니라 팀 단위로 전체적으로 압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부 선수들만 압박을 하는 모습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일단 월콧의 폼이 너무나도 좋고 강한 압박과 시드베의 오버래핑, 시그루드손의 중거리, 시알리송과 이어비의 좋은 모습 등 홈버튼이 너무나도 유리해 보입니다. 상대가 홈버튼이 아니었다면 노리치가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역배를 조금 노려보려고 투픽으로 갔을 것 같은데 홈버튼의 고메스 부상 외에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에버튼의 단통승 예측합니다. 6번째 경기 18위 와포드와 10위 벌리 경기인데요. 와포드는 노리치 원정에서 2대0 승리, 벌리는 웨스트햄과 홈경기에서 3대0으로 이겼습니다. 투표율은 무승부 35.8%고요. 와포드는 최근 5경기 1승 3무 1패, 벌리는 2승 3패입니다. 두 팀 다 분위기는 비슷해 보이고 벌리는 첼시전 제외하고 홈에서 2승, 원정에서 2패입니다. 부상으로는 와포드는 웰백, 그리고 벌리는 구드문드손이 부상이고요. 벌리는 우드가 복귀한 부분이 커 보이고 역시 세스트피스에 의한 골이었고 웨스트햄을 3대0으로 잡아냈어요. 와포드는 데올로페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레이와 윌 슈즈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뒷공간을 노출하는 모습들은 아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팀 경기는 와포드가 세트피스에서 크게 불안해 보이지는 않고요. 지난 경기 승리를 하면서 그 분위기를 홈에서 이어가려 할 텐데 벌리 상대로는 세트피스가 좋은 벌리 상대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와포드가 무승부의 빈도가 높고 또 2연승에 할 만한 전력은 또 아니라고 봐서 또 벌리가 홈과 원정에서 경기력도 차이나는 부분,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와포드의 단통무 추천드립니다. 7번째 경기 4위 맨시티와 3위 첼시 경기인데요. 맨시티는 직전 경기 리버풀 원정에서 3대1 패배, 첼시는 크리스탈 팰리스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투표율은 홈 승리의 67.2%고요.
맨시티는 최근 5경기 3승 2패, 첼시는 5승. 네, 대단합니다. 첼시는 바클리가 부상이고요. 맨시티는 진첸코, 라포르테가 부상입니다. 베르나르도 실바는 한 경기 출장 정지가 되면서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플리식은 부상인데 이 경기 출전은 가능해 보입니다. 맨시티는 지난 경기 앙헬리뇨 선수가 나오면서 수비적으로 상당히 불안했고 에데르손의 부재도 보였습니다. 데브라이너와 아기로 스털링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첼시는 상태가 복귀했고요. 플리식은 자신감을 좀 되찾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스필리쿠에타 대신 제임스가 나왔는데 공격적인 부분은 좋았습니다. 윌리안과 아브라함 역시 좋았고요. 특히 아브라함은 훌륭한 움직임과 간결하고 깔끔한 마무리가 좋았습니다. 제임스는 자신감이 너무 넘쳐서 그런지 좀 여유를 좀 위험 지역에서도 좀 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불안해 보입니다. 이 경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맨시티를 보고 있어요. 첼시는 공격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수비적으로는 아직까지 불안해 보이고요. 5연승을 하고 있는 첼시지만 최근 강팀을 만난 적이 없었고 주마는 여전히 불안해 보여요. 그리고 제임스가 나온다면 수비적으로 더 불안할 것 같고요. 베르나르도가 없는 맨시티지만 데브라이너, 아기로, 스털링 등 이런 공격진 자체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맨시티의 단통승 예측합니다. 마지막 8번째 경기입니다. 5위 셰필드와 7위 맨유 경기인데요. 셰필드는 직전 경기 토트넘 원정에서 1대1 무승부, 맨유는 브라이튼을 3대1로 이겼습니다. 투표율은 셰필드 패배의 52%고요. 셰필드는 최근 5경기 2승 3무, 맨유는 2승 1무 2패입니다. 맨유는 맥토미니가 부상이고요. 셰필드는 세트피스가 좋고 강한 전방 압박과 룬스트럼, 맥골드릭의 활약이 좋았습니다. 역시 크로스에 의한 공격들이 많았고 무세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셰필드는 특이한 점이 센터백인 바샵 선수가 좀 오버래핑을 하면서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서 얼리 크로스를 자주 하는데 매 경기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유는 제임스와 레시포드가 좋았고요. 마샬도 이타적인 플레이를 많이 했습니다. 이른 시간에 행운에 의한 선제골로 지난 경기 쉽게 가져갔던 맨유고요. 그러나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그런 부분과 세트피스 수비는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레시포드의 결정력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레시포드는 어려운 골은 넣고 쉬운 골은 좀 못 넣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맨유가 분위기가 좋고 마샬 복귀 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맨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셰필드가 토트넘 원정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맨유는 원정 경기력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맨유는 세트피스 수비가 좋지 않은데 셰필드는 세트피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번 시즌 맨유는 기본적으로 강팀과의 경기에서의 투지와 약팀과의 경기에서 모습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맨유 경기는 항상 제가 최근에는 계속 투포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번 경기도 투포를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승패와 무패 중에 좀 고민인데 일단 맨유, 그러니까 셰필드의 패는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초안픽은 무패를 예측을 합니다. 상대 전적은 일단 맨유가 우세하기 때문에 맨유 승은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조금 최종픽까지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맨유가 셰필드가 홈에서도 괜찮고 맨유가 또 경기력이 나빴다면 승패를 갔을 것 같은데 경기력이 또 좋아서 일단은 무패를 예측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이 끝났고요. 이렇게 초반픽을 배팅을 했습니다. 투폴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정배 쪽보다는 역배를 보는 그 경기들로 단폴로 갔고요. 이 경기는 좀 확실해 보이는 경기만 반자동으로 갔는데 확실해 보이는 경기만 체크를 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경기는 서울 경기, 서울 승과 서울 승을 봤고요. 그리고 K리그에서는 또 다른 경기는 제주 승을 봤습니다. EPL에서는 네, 레스터 경기, 레스터 승과 브라이턴 패와 에버튼 승,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 이렇게 5경기를 정해두고 나머지는 반자동으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총 한 경기당 한 그 배팅당 7번, 행운의 숫자 7로 7번 이렇게 자동으로 돌렸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금요일날 최종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